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스페인 출신의 친북 인사와 영국인 암호화폐 사업가를 미국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습니다. 2019년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의 방북을 주선한 혐의인데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활동과 지원 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 씨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 씨의 대배심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25일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이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와 함께 북한의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 전문가인 그리피스 씨는 당시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2019년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2일 63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소장을 보면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 KFA 회장이기도 한 카오 데 베노스 씨는 당시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앞두고 직접 그리피스 씨를 서부했으며 이후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연결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그리피스 씨가 방북 비자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검찰은 이후 평양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엠스 씨가 북한 청중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등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전수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들에겐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공모 혐의가 적용됐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핵 확산과 영내 불안정이라는 목표를 좌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국제 제재 회피를 위해 북한 정권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공모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 법무부는 책임을 물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를 추가 제재하는 등 북한 지도부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ork closely with like-minded countries to focus attention on as well as condemn any disruptive, destructive, or otherwise destabilizing behavior in cyberspace. We know that it is vital for governments as well as network defenders and the public to stay vigilant and also work together to mitigate any cyber threat that's posed by the DPRK. 한편 검찰은 카오 데 베노스 씨와 엠스 씨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혀 실제 이들이 언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이 만약 자국에서 체포될 경우 심정이 미국으로 인도될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스페인과 영국은 각각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25일 북한 정권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 사이버주의보를 발령하고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세계의 여러 기관을 공격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북한과 연관 있는 라자루스 그룹과 APT-382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탈취에 책임이 있다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보고서를 중대한 우려 속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과 물자, 지식의 북한 유입을 촉진하는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이날 VOA에 스웨덴은 북한과 다른 국가들이 범죄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스웨덴은 유엔에서 이에 대응한 국제 규범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사이버 범죄 퇴치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이딴 제재와 부처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끔찍한 종교 탄압을 이유로 북한을 다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상황의 구체적 진전을 대가로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간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의 임명을 권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2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Based on 2021 conditions, we recommend 15 of these countries for CPC status, including the 10 that the State Department designated as CPCs in December of 2021, Burma, China, Eritrea, Iran, North Korea, Pakistan, Russia, Saudi Arabia, Tajikistan, and Turkmenistan.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국무부에 권고해왔습니다. 마인자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표 관련 화상간담회에서 북한 같은 특별우려국들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CPCs are countries whose governments engage in or tolerate systematic, ongoing, or egregious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은 여전히 전 세계 최악 중 한 곳으로 북한 지도부는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간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은 종교 행위와 중국에서의 종교 활동, 성경 등 종교 관련 물품의 소유, 종교인과의 접촉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신앙인들을 박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등 종교 행위를 하다 적발된 기독교인들은 정치범 수용소 등 강제 수용소에 장기 감금돼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력, 처형 등 가혹한 학대에 직면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이런 종교 박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보다 광범위한 대북 정책과 미북 협상에서 안보와 인권을 함께 다루고 종교와 인권 증진을 위한 다자간 노력을 위해 장기간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상황의 구체적 진전을 대가로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001년부터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으며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국가는 관련 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다양한 제재를 받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호주의 물류기업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에 가해진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5일 호주 업체 톨홀딩스가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재 대상자와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톨홀딩스와 관련 회사들이 선박과 항공, 선로를 이용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혹은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의 금지 물품을 운송하거나 경유, 혹은 이들 나라들에서 출발한 화물과 관련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제재 대상들과 거래한 금액은 대략 4,840만 달러로 최소 4개의 미국 금융기관 혹은 이들의 해외 지점이 이용됐다고 미국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톨홀딩스의 이번 벌금 납부 합의로 지난 2년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기업의 납부 총액은 기존 6개 기업 310만 달러에서 7개 기업 924만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캐나다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을 통해 118척의 의심 선박을 확인하고 24건 이상의 불법 의심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실은 25일 네온 작전의 성과 등에 대한 VOA의 질문에 캐나다 공군 소속 CP-140 오로라 해상 초계기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머물며 모두 17차례 출격해 약 174시간 동안 관련 작전에 참여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의 참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국제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목표가 북한에 대해 대량 살상무기 포기를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것이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이미 교묘한 제재 회피 방법을 지속해서 빠르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캐나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연료와 기타 상품의 선박 간 환적 등 해상 밀수를 통한 명백한 해상 제재 회피를 확인하기 위해 영내 파트너와 조율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대북 제재 감시를 위해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다시 영내에 해상 정찰기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